대상관계 이론 가시죠? 122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부제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이 혹시 있으신지 살펴보세요. 제가 상담할 때는 그리고 이제 과거 그 이성관계, 이제 그 연애 관계 패턴이 연애 관계가 좀 몇 번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과제를 내줘요. 첫 번째 남자부터 지금 남자, 첫 번째 지금 여자까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어떻게 연애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써봐라. 그걸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도 비슷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도 비슷하고 갈등했던 것도 비슷하고 이별하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들과 친해졌다가 갈등해서 동성 친구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살펴보세요.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관계 패턴이 반복될까요? 대상관계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벌이는 대인관계의 진짜 원형이, 원래 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관계의 틀을 바로 대상관계라고 합니다. 대상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그게 자기표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대상표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저 대상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자, 124페이지 보세요. 거기 얘가 있죠. 외로움에 취약한 그녀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사귄다. 공백기 없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이유는 수려한 외모 때문이다.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남자들이 많다. 자, 단락 바꿔서요. 연애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점점 좋아하게 되면 그녀는 불안을 느낀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시험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친구의 사랑이 식었다고 판단해 이별을 통보한다. 남자친구가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더 큰 시험을 하고 남자친구가 지칠 때까지 계속 시험을 하다가 결국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지만 또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은 좀 모호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 사례들을 분석해 보자면 이 여성에게 자기 표상은 어떤 존재냐, 이 여성이 느끼는 자기는 겉으로는 난 좀 이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도 자기 진짜 내면에서는 자기는 타인의 사랑 없이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부족한 자기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거나 혹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는 대상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면 대상을 거부해버리고 대상은 자기를 떠나는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여성의 이제 대상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어린 시절 중요한 타자, 주로 누굽니까? 양육자죠. 양육자에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육자가 엄마를 떠올리시면 반만 아시는 거예요. 아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간접적인 양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양육자. 특별히 혹시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랑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직장 상사나 지도교수, 윗사람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요? 아닐 거예요. 특히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심했거나 굉장히 공격적이셨거나 이렇게 되면은 특히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신뢰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경험들은 여러분의 주 양육자, 엄마나 할머니나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친밀한 관계, 정서적으로 보통 이성 친구 혹은 여러분의 진짜 친한 동성 친구, 그런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거의 그 패턴이에요. 이런 겁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 주면서, 그리고 부모나 그러니까 양육자가 자신의 욕심을 투사하지도 않고 아이를 지나치게 케어하지도 않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아이가 정서를 힘들 때 양육자가 온전히 버텨주기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연애 관계가 힘들진 않아요. 아빠랑 제가 이제 그 여성분들 상담할 때는 아빠 관계를 묻는데 거의 아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랑 잘 지내는 숙제를 내주지. 그럼 정말 미치도록 싫어해요. 아빠 손 한번 잡고 와라. 자기를 죽이래. 자긴 못한대. 아니 아빠랑 손 잡는 게 죄냐. 그거 하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싫대. 못하겠대요. 그 문제는 당신이 아빠의 관계를 놓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권위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길을 놓칠 수 있는 거다. 제가 존경하는 그 장선숙 교수님은, 가톨릭대 교수님은 어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한테는 어른이 없다. 당신 삶에. 그 어른은 어떤 느낌이냐? 당신 등 뒤에서 든든하게 대주는 배경. 여러분은 그런 어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런 어른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께 탁 의지해서 어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장 교수님이 네 부모랑 지금 관계 회복 안 하는데 네가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부모랑 관계 회복을 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근데 저도 어머니랑 관계는 괜찮은데 아버지랑은 되게 서먹했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과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아버지랑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진짜 제 삶이 굉장히 안정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상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반복하냐? 과거가 힘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과거가 힘들었는데 그걸 왜 반복하고 있냐? 역설적인 답이 있어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뛰어넘고 싶어요. 뛰어넘으려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실패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은 패자잖아요. 그 시험에서 실패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을 계속 보죠. 그런데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극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어디 가서 이거를 배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계속 남자친구를 갈아치우면서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극복이 되나? 계속 반복하지.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상담자가 그 대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 오면은요, 상담자를 계속 시험합니다. 상담자를 계속 흔들어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상담자도 누구누구 씨, 나 당신 같은 사람 상담 못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말로 누구누구 씨, 당신한테는 나보단 더 좋은 상담자가 있으니까 내가 소개를 해서 가보시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거의 끌어내요. 근데 상담자 거의 말려들어서 그 얘기를 뱉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담자는 역시 세상은 다 똑같아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가 그 다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대인관 패턴을 반복하려는 사람의 그 파워는 정말.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내담자가 저한테 어떤 느낌 주냐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내뱉지 않아요. 내가 그러죠. 나 부족하다.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기대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100%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제가 90번 알아줘도, 아니 9번 알아줘도 한 번 제가 이 친구 원하는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럼 저를 엄청 비난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힘이 빠져서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배인강의 패턴이 그대로 재현이 되잖아요. 그럼 더 상처를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막 분노가 차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 친구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아서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애쓰는데 자살 시도가 요즘 되게 많거든요. 자살 충동이. 선생님이 나를 무시했고 선생님마저 나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상담에서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 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뭐라고 볼게요. 선생님 저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뭐라 그랬게? 아니 나랑 계속해.
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혼자 남겨주는 거, 그건 안 할 자신이 있어. 하지만 난 부족한 거 맞아. 하지만 함께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남자친구한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드디어 내 마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선생님. 감사해. 이럴 것 같죠?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이러고 있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아니니까 들어보면은 충격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그러니까 뭐 2년, 3년, 4년, 5년 뭐 어떤 경우는 10년을 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두려워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 싫어하면 지금 횟수로 5년 동안 만 3년 넘게 내가 상담을 하겠냐. 내가 당신한테 내가 돈을 많이 받냐. 내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 비난하시는 거죠. 저 돈 조금 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선생님 피해가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지금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거냐.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저를 분명히 싫어하실 거야 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선생님도 나를 떠날 거구나. 이제 다르게 반응해야 이 친구한테 그런 조금 당연히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정말 속 터지게 느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진짜. 이번에도 막 그렇게 극단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마치 나를 이상화시켰다가 완전히 나를 쓰레기 취급해요. 선생님은 나를 이해 못하고 선생님마저 나를 비난하고 나는 죽어버리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 난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랑 지금까지 함께 한 시간이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힘든 여정 같이 할 거다. 어디 도망가지 마라. 절대 다른 상담소 가기만 해봐.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글을 썼는데 그래 맞아.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해주셨던 분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실해지면 나중에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변화의 과정,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